자, 이제 5수업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약 4주에 걸쳐서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도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좀 접하기 또 풀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이 기출문제는 최근 10년간 출제된 내용을 종합 정리해 놓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이 기출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한 2-3번 풀게 되면 실력 향상하는데 또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국토개법부터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개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1번 보시면은 국토개법상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6개가 있는데 그 명칭을 한번 볼까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영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그 다음에 복합 환승센터, 이것들이 다 자동차 받치게 되는, 거기다 멈추게 해서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자동차. 예? 공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법, 예. 공법 관련된 거, 참. 예. 쭉 가운데 가다 보면 나오는데. 찾나요? 페이지는 공법에서 쭉 가운데 정도 가보세요. 가운데 정도 가면 7페이지. 국토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예. 가운데 정도에 저 있나요? 예. 예, 거기 국토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준비됐나요? 예. 거기 7페이지를 좀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건 1번은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광장은 그냥 광장이지 자동차를 거기다 받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은 광장 일종이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건 가볍게 체크하시고 넘어가 보세요. 이제 국토개법상 광역 도시계획에 대해서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8페이지 준비됐나요? 8페이지 보시면 광역 도시계획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는 심거치 않나 이렇게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지방이 틀렸습니다. 지방은 바로 지자체장이 뭐 할 때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나왔으니까 지방을 지우시고 중앙으로 해야 돼요. 중앙. 알겠죠? 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의사가 있습니다만은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관계 지방도시는 심을 거쳐서 지정하고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는 심을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아십시오. 2번 도의사가 시정 또는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야 할 때는 도의사가 그 광역도시를 스스로 확정하면 되지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승인을 받고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장한테 승인받았는데 틀렸죠.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도의사. 도의사.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어요.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은 지정은 누가 합니까? 2명만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의사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광역시장, 광역시다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시장도 특별시 되어 있는 땅에다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도 지정할 수 없고 특별자치도사도 특별자치장도 지정할 수 없죠. 2명만. 이네들이 지정할 때 둘 이상 큰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도의사는 도후 관할구역 내에 있다만 지정할 수 있죠. 오케이. 이걸 지정하게 될 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이걸 지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 다음에 지정 요청을 받아서도 지정할 수 있어요. 도의사도 마찬가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여기 충청남도가 있다, 뭐 아산시가 있다, 천안시가 있다, 홍성군이 있다면 이 시군의 대장이 시장 군수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도의사한테.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는 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다 그러면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이네들이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18명 있는데 장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 권한이 있고 다른 부서의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장관들은 바로 지정권자는 아니지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한데 그래들 장관을 이렇게 표현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요. 중앙장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바로 국장에 받아줘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죠. 이때 요청자, 그리고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들, 그리고 그 자들은 지정 요청뿐만 아니라 이 범위를 좀 변경 좀 해주세요라고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요청. 변경 요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변경 요청은 누구도 할 수 있냐? 이네들. 시장, 군수도, 시도사도, 중앙행정기관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까 몇 번 지문에서 등장하느냐면은 그 내용이 몇 번에 있었나요? 그 내용이 쭉 3번 나와 있죠.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없다가 틀다 그 말. 이해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또 여기 이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심의를 꼭 거쳐야 돼. 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는 기구로서 중앙도시는 심의 거치죠. 도의사가 여기다 지정할 때는 역시 심의 꼭 거쳐야 되는데 도산하에 있는 지방도시 심의 거치죠. 이렇게. 지방이건 여기 중앙 차이점을 알았어요. 알죠? 자, 차이점. 그 다음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수립하잖아요. 광역도시. 광역도시를 꼭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수립권자 여기에서는 누가 수립하냐? 관계시 도의사가 수립하죠. 수립하였다면 이네들 스스로 이 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요?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지정권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장님한테, 국토교통부한테 승인청에서 승인받아야 되죠? 오케이? 그때 승인청은 이 권역이 지정된 날부터 3년에 들어가야 되죠? 3년. 만약 승인청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이 광역도시를 수립하죠? 그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또 이 시도사가 요청합니다. 같이 좀 수립합시다. 국장님. 오케이, 같이 하자. 해서 요청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수립했다면 그때는 국장이 스스로 확정하면 되지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럴 때는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필요성을 느꼈어. 이네들하고 같이 할. 그러면 이네도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그때도 국장이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 다음 이쪽에 자 이렇게 도의사가
광역개권이다라고 칭해버리면 이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장, 군수, 셈이 만나서 그 권역의 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광역 도식을 수립하죠. 시장 또는 군수. 이네들이 광역 도식의 건에 대하여 협의해서 수립했다면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네들은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지정권이 도사한테까지 국장한테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광역개권 지정부터 3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되죠. 그런데 만약 이네들이 세 명이 만나지고 우리끼리 수립하지 말고 우리 협의 거쳐서 그냥 도사한테 요청해서 도사님이 수립하도록 하자. 그래서 도사가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그때는 도사 스스로 확정합니다.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사가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네들과 또 같이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도사가 스스로 확정하고 또 이 광역개권을 지정하고 나서 알려준데 시장수 그네들한테 그네들 그 권역 지정부터 3년에 수립해서 승인청에서 승인받게 되는데요. 3년에 승인이 안 들었다 할 때도 도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고 수립하게 되면 스스로 확정하지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아까 광역개권을 지정할 때는요. 광역개권을 이렇게 지정할 때는 여기 바로 서울특별시가 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인천광시가 있다. 이걸 크게 시도 이렇게 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도 앞에 점 찍고 시가 나면 특별시 광시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때 특별시 관할구역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광역개권에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광역시 전체를 딱 묶어서 광역개권에 이렇게 다. 근데 특별시 일부, 광역시 일부만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광역개권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때 일부를 포함해서 특별시 일부, 광역시 일부를 포함하여서 광역개권을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리할 때 그 포함시켜주는 단위는 특별시는 구 단위로 잘라야 돼. 구 단위로. 구의 일부만 포함해서는 안 돼. 또 광역시도 구 단위로 포함해가지고 광역개권이다라고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 광역시 대 군이 있잖아요. 여기 뭐 인천광시 옹중구 있다. 그러면 옹중구 관할구역 단위로 딱 포함해서 광역개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시, 군이 있다면 시 관할구역 전부 묶어서 광역개권에다 치는데 이때 군의 일부만 광역개권으로 포함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어요.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군의 일부를 광역개권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지정하게 될 때에는 군의 행정구역이 조그마한 읍면 단위가 있어요. 읍면 단위. 그때 읍 단위로 잘라서 포함할 수 있어. 또 읍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로 잘라가지고 포함시킬 수 있어. 면의 일부, 읍의 일부는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좀 아십시오. 그래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5번이 틀렸어요. 5번.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쭉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자 1번 그것도 이걸 들어보세요. 자 아까 이네들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시도사가 그 광역 도시계획을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는 협의해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성립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도사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죠. 조정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 권역을 지냈던 국장님한테 조정 신청을 해요. 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바로 공동으로 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즉각 조정해 주게 되고요. 조정 결과 나면 그걸 반영을 합니다. 근데 만약 단독으로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그때는 즉각 조정해 주지 않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가 있어요.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직권으로 중앙도시 시민을 꼭 걸쳐서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이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도사도 이쪽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 군수와 만나서 협의해서 수립하면 되는데 협의가 하려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가느냐? 도사한테. 단독, 공동으로 다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단독 신청 시에는 즉각 조정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협의할 것을 공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고했는데 그 권고에 의하여 바로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조정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립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수립권자들 수립할 때에 바로 절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차 있죠? 다 아시죠? 가장 먼저 뭐 하느냐? 현장 조사인 기초조사 꼭 해야 된다.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조사하고 나서 공청회 그 다음에 꼭 열어야 된다. 공청회 열어서 뭐 하느냐?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 드려야 된다. 제시된 의견 중 타당을 반영해줘야 된다. 이렇게. 공청회 개최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청회 끝났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시도사가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시도의회 의견 듣고 여기 도산에 있는 시장, 군수 의견도 드려야 한다. 의견 제시는 그네들 30일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이 동네에서는 시, 군, 의회 의견 드려야 한다. 이렇게 좀. 그래 의견 듣고 나서 수립했다. 수립해서 승인시험을 받았던 국장, 도사, 승인을 해주고자 할 때 절차는 협심해서 해준다. 협의하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심거해서 장관인 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장관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거해서 승인한다. 승인하고 나서 수홍보해준다. 시도사에게 수홍받았던 이자들이 받아서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람시켜서 끝을 본다. 이런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바로 일반 군대의 구성이 없다 있다? 없다 그랬죠. 행정계획으로서 구성계획이니까 비구속적 행정이다. 비구속적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로 이 계획은 행정심판, 행정성 제기 대상 아니다 그랬고 이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지는 이 장소에서는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졌다면 이 계획은 각각의 개별시 군에서 만드는 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므로 도시 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수립하게 될 때에 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하는가?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그리고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되는 이 장소에서 이미 국가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면 국가계획이 더 상위 계획이므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고 만약 양자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하는가? 국가계획을 우선한다. 이 정도를 입학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번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0번도 이제 금방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풀면 돼요. 10번이 아니라 1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 나와있죠. 이 도시군 기본계 1번 문제 보겠는데요. 도시군 기본계 다 옳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시장군수는 자기 관할구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는 없다. 틀렸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이라고 하는 개별 도시에서 군에서 만든 계획이라고 했죠. 개별 도시, 군에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쪽 특광 특특 시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획을 하고 군시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을 했는데 이 기본계획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 계획이냐? 각각 개별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정해서 그 성격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하여 그 도시에 대한 개별 도시에 대한 미래상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여기 수립단위 특광 특특 시군이 있는데 여기 광역시가 있다. 이 광역시장이 수립권자인데요. 이 광역시장이 자기 관할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자기 관할구역 내를 위주로 해서 수립하긴 하나 이 기본계획에 포함할 정책 내용 중 예컨대 기반세란 사항 같은 거 도로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인접해 있는 이 시라든가 군이 있다면 바로 이쪽까지 도로를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구상을 내용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정책 내용을. 그럴 때는 인접시의 일부 아니면 전부까지 인접군의 일부 아니면 전부까지 포함해서 구상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자기 관할구역 위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시장 필요하다면 인접시군의 관할구역 일부라든가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일부 전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데 그리할 때에는 남의 지역 침범했다 이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그럴 때는 그쪽 장과 미리 협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번 기본계획 내용하고 광역도시에 뭐가 더 높냐? 광역도시계. 그래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하는가? 광역도시계다.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면 따른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군의 경우 인구 몇만 명 이하면 수립하지 않았든가? 10만 명. 이 수치 알아두시고 그래 여기 보십시오. 이 기본계량선 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도 여기에서는 반드시 바로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시 계획군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쪽 8도 산하에 있는 시와 군의 경우는 원칙 수립을 하되 외주로 수립을 하지 아니해도는 시군이 법에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시와 군이 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니다. 바로 일정한 시와 군의 경우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았든가. 이야기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다. 이걸 수도권이라는데요. 서울특별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은 인구가 아주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인 만큼 계획도시 계획군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소속의 시군이 있는데요. 그 시군의 인구가 설령 3만이고 뭐 7만이라도 9만이라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수도권은. 알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지만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들도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얼마 명 이하 10만 명 이하일 때는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만 명 초하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번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3번 볼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7만의 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 보세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권자가 누구냐? 개별 도시의 장들이요. 그래서 장 갔다 들으셔야죠. 그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이네들이 수립권자인데 이네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수립 절차.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꼭 해야 된다. 기초조사. 두 번째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꼭 들어야 된다. 타당한 반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 의회. 지방의 의회. 그래 특광 특특 시군 의회 의견 듣죠. 이렇게 하는데 이 수립 절차는요. 그 수립하고 나서 그 정책을 변경할 때 변경 절차하고 똑같아. 변경 절차. 수립 절차는 그 뭐하고 똑같냐? 변경 절차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기초조사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청회 꼭 해야 되고 열어서 주민과 관계자 의견 꼭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의견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3번, 4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틀렸죠? 개최해야 한다고 그랬죠. 필수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한테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여기. 이 4명. 여기에 있는 장들은 자기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든 변경하든 그들은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하죠. 특광, 특특은 스스로 확정. 시장 군수는 수립했다면 변경했다면 승인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을까요? 도지사한테.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넘어가서 보면 13페이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걸로 정리해 보면 돼요. 자, 이 도시계획과 유사해. 이거 비구속적 행정이니까. 그래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절차가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요. 기초조사하게 될 때 광역 도시계획과는 달리 추가할 게 2가지 더 있죠. 추가 내용이. 토지 적성평가하고 제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섬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재해 취약성 분석의 경우 오늘 도시 군기본계획 위반하려고 한다. 그럴 때 그 지역에서 이미 5년에 이게 이루어졌다면 그 기존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또 돈 들여서 이거 할 필요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몇 년에 이루어졌다면 5년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꼭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아까 4명은 스스로 확정, 수립해서 확정, 병리해서 확정, 시장수만 수립병시 도산 세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계획은 바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 5년마다 이런 것들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계획은요, 또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입안 제한권, 수립 제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한권을 인정하고 있는 계획은 유일하게 도시군계획밖에 없다.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광역도시 세 가지 중 우리 주민에게 제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이지, 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는 우리 일반 주민에게 바로 입안 제한권, 수립 제한권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번 풀면 되겠고요. 넘어가세요. 2번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군가를 보겠는데 1번 도시군가로 결정하야 하는 사항, 이거 시험에 또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도시군가로 결정하야 하는 사항 그따 줄 것이고 6개 생각, 6개가 딱 그려져야 되죠. 약자로 이걸요 출전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하야 하는 사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약자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이렇게 또 표현해. 같은 말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 그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뭐냐? 영농용 기사집, 영농용 기사집. 이걸 또 여러분이 확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농용 기사집을 확대해가지고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입안해가지고 우리네 땅에다 결정해 나가는 내용,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데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가지를 약조로 우리는 영도지역, 영도지구, 지구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하고요. 두 번째, 용도구역이, 용도구역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장 공구역이, 이 4가지하고 3년 이내에 도입한 입주기재 취소구역, 이것도 용도 일정에 이 구역을 지정한다, 그 범위를 변경한다, 이런 것은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나는 것인가? 도시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배치 규모, 이거 아니고, 이 기반시설 배치는 무슨 계획으로 할까요? 그렇죠. 오, 대단하시. 지구 단위. 그래, 기반시설 배치구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기반시설은 뭡니까? 설치, 정비, 계량이다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으로서 이게 수립되지인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도 최종 결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도시군가 계획 내용이라 해요.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대하여 구체적 상세한 개발계획으로서 입주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수립 결정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하죠. 이걸 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라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구역구역이 나오잖아요. 구역구역이 나오는데 이런 구역들 정확하게 무슨 구역인가 명칭을 꼭 아시고 여기 구역하고 저 6번 구역 그리고 5번 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오전에도 공부했고 자주 앞으로 공부할 때 잡아야 되는 개발 밀도가 그래요. 개발 밀도 가격은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 이것을 지정 도시군가로 결정한 거 아니고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용도구역도 아니고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도 아니다. 이걸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알겠죠? 또 여기에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 명칭을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용도지역 명칭을 여러분은 쫙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죠? 큰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은 포함될까 안 될까요?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중 농업진흥지역은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될까 안 될까요? 여기 용도지역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1. 포함된다. 2. 안 된다. 오 대단하시네요. 안 된다 이게. 된다 그러신 분이 있었을까요? 없죠. 자 이것은 무슨 법이 있는 거냐면은 농지법이 있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 보존하기 위해서 시도사가 농림축산식품이 하는 걸 승인받았지 않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 여기에는 농림지역은 해당되죠. 농림지역. 그래서 농림지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데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변경 이것은 도시군관리의 결정 내용이 아니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있잖아요. 이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무슨 거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예요. 그래서 저기서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리역도 세 가지로 쓰면 되잖아요. 약자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런 것들을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관리 결정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종 2종, 일반 1, 2, 3종으로 세분된 거 알죠?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 있죠? 상업적은 약자로 중, 일, 유, 군. 상업적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권리. 공업적 세 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준, 공업적이. 녹지역 세 가지 있죠?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런 것들이 다 용도지역이고 이런 것들을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그럼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용도지구는 크게 10개가 있다 아니라 9개. 몇 개요? 생각나죠? 약자로 경고, 그렇죠. 방방, 그래요. 버치개, 그 다음에 특보. 이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기반세라고 하는 것을 시험에서 뭐 안 쓰고요. 여기다 이 시세에 해당한 뭐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도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그럼 맞아요. 알겠죠? 도로 계량에 관한 사항도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그럼 맞아요. 이렇게 뭐 기반세는 엄청 많아. 공원도 있고 뭐 화장시설도 있고 얼마나 많잖아요. 기반세를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갖다 들이대면서 기반세만 안 쓰고 저런 걸 갖다 들이대면서 설치하는 상황도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그럼 맞다 이렇게 하셔요. 우리가 그러니 재미있고 이게 빠져버리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게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요. 이 도시개발사업은 바로 도시개발법의 그 뜻이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신법의 그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 도시개발법에 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가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주거단지 조성한다든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단지 조성사업한다. 그러면 이것도
도시개발사업 일정이니까 이것도 도시공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그럼 맞아. 도시개발법상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개발법상 유통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도시개발사업 일종에 그래서 이것도 도시공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속한다. 그럼 맞아요. 그거 우리가 다음에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뜻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뜻을 잘 여러분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한 바퀴 돌 때 같이 하신 분들 같아 다.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정비사업은 종류가 1. 배운 적 한 번도 없다. 2. 관심 없다. 3개 있어요. 3개.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지금 몇 개 있다고요? 3개. 3개가 뭐냐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사, 주거환경 그렇죠.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이나 있어요. 이 3가지 사업을 갖다 들이대면서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공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럼 맞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를 해둬야 이 파트 제대로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여러 번 출제했는데 1번 도시공가로 결정하는 사항 아닌 거 그러면 몇 번인 것 같아? 이거 너무 쉽지 이것은. 1번이죠. 이런 것은 너무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점수 그냥 주려고. 1초도 안 걸릴 거 이런 거 시험장 가서 이거 엄청 많이 들었던 거 피해. 그래도 틀려버리면 이거 사람도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틀리냐면은 혼자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혼자 이제 인터넷 보고 혼자 한다든가. 아, 여기 인터넷 보고 하고 계시겠네. 그런 분들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 합격할 수 있어. 열심히 하시면. 그런데 열심히는 해야 돼요. 열심히 알겠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래 아무튼 인터넷도 잘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 여기 학원에 나오 계십니다. 아무튼 100% 합격하십니다요. 이건 너무 쉽죠. 아무튼 1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6페이지 보면은 도시공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만을 모두 고른 거 또 나왔죠. 또 나왔죠. 유사 문제가 나왔죠. 아까 그와 똑같은 문제인데 몇 번일 것 같아요. 다 보지 마시고. 니은만 아니죠? 니은만 아니고 닭이죠? 자, 용용용 기사집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나마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내버렸어요. 이대로 내버렸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응용해서 잘 내요. 응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자, 그래 넘어가시고 2번 하나 보죠. 문제 2번 16페이지 2번 보시면은 국토교법상 도시군갈 2반이다 이렇게 돼 있죠. 2반인데 1번 주민은 개발 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용용용 기사집을 우리네 땅에다 결정을 하기 앞서서 그걸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 하지 않아요? 이반. 이때 이반할 때 이반권자가 있죠. 아무나 이반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이반할 때 특별시 돼 있는 땅에 따른 특별시장이 이렇게 각각 지자체장들이 하잖아요. 광역시장, 광시대에 있다가 이 특광 특특시장수가 자기 지역에다가 이걸 이반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자기들이 직접 이반할 수 있죠. 근데 이반을 하려고는 이 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이반이 되어지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관계 특광 특특시장수가 협의해서 이반하거나 협의해서 이반을 결정하면 되죠.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그 지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이반할지를 정해주고 같은 도에 속했다 하면 도의사 이반할지를 정해주죠. 그리고 이런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할 때 국가격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산양 보호구역은 해수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과 그리고 이런 지역, 지구, 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할 때 2 이상의 시, 도, 우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위반할 때는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고 2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지역, 지구, 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반권자 총 9명 있다고 그랬죠. 9명. 이 9명에게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반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있죠. 이네들한테 이반 주민하고 이해관계,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이반을 할 수 없고 이반 뭔만 할 수 있냐? 제안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도 이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제안할 때에 기본계획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관리계획 만들어주세요. 광역 도시계획 만들라고 제안할 수 있어. 관리계획만. 기본계획은 안 돼. 광역 도시계획도 안 돼요. 오직 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이반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주민이 이반을 제안하게 될 때 제안상은 여기 개발 밀도를 좀 변경 좀 했어요. 지정해 주세요. 이런 거 제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것도 용도적, 근데 주거적을 사업적으로 변경해 주세요. 또 준주거적을 중심사업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런 용도적 변경 같은 거 지정 같은 거 해달라고 제안서 낼 수 없죠. 오직 4개밖에 없다. 그랬죠? 4개. 뭐예요? 기반설 좀 설치 정비 개량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구단위 격구 지정화 변경 좀 해주세요. 지구단위 빨리 좀 만들고 변경 좀 해주세요. 이거 여기 용도지구 중 공장 지고 증사할 수 있는 지구가 있는데 그게 산업유통개발지구거든. 그래서 기지산 생각나죠? 그래. 기지산. 그리고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그 용도지구 폐지하고 거기다 지구단을 만들어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예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용도지구의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해 주시고 기존 용도지구는 폐지해 주세요라는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이걸 대체라고 그랬죠. 대체. 약자로 기지산 대책을 했어요. 이것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1번 보면 개발 밀도 가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2번 이 이반권자께서 이렇게 이반권자들이 이반할 때 그냥 이반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 있죠. 먼저 기초조사하고 기초조사할 때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다만 외주로 그 지역이 이미 개발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도심지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땅에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개발돼 가지고 건물지만 있고 나도 별로 없는 그 상태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한다. 그럴 때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면 환경성토, 토지정성평가, 취약성 분석도 아울러 생략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가지고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 만들거든. 지구단위 내용상 도로 12m 이상의 설치기 없는 상태에서 할 때도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무튼 기초조사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뭐 뜨냐? 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그랬죠? 주민 의견 청취할 때는 공채를 개최할까요? 공채는 개최하지 않을까요? 1. 개최한다. 2. 개최하지 않는다. 3. 관심 없다. 몇 번일까요? 궁금해서. 2번? 2번이 뭐였는데? 개최한다?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해. 공부 많이 하시구만. 개최하지 않는다. 공채를 절대 개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는 공청회 개최는 없고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요 내용만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특광특특 시군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왔는데 거기다 주요 내용만 사전 공고하고 공고할 때 이것은 도로 설치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계획을 자세히 와서 보고 싶은 주민들은 우리 시청 도시계획에다 비춰놓고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열람 장소. 열람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라고 14일 이상만 보장하면 되니까 열람 기간 딱 정해서 공고하고 말아요. 그리고 공고하고 나서 그 주민들, 관심 있는 주민들은 그 기간 내에 의견서 내면 돼요. 그래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기간, 열람 기간이 주어지면 그 기간 내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의견서 개별적 만들어서 이반권자한테 제시를 하면 됩니다. 타당하면 반영을 해준다고 그랬죠. 타당하면 반영해준데 이때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될 때는 며칠에 알려주게 되냐면은 열람 기간이 싹 끝나고 나서 며칠에 열람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며칠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면은 아시나요?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며칠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까요?
저까 좀 여기에서는 45래 제한사가 입안 제한사가 들어가면 반여부는 제한협도 40분의 결정에서 알려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입안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될 때는 입안 절차상 그때 주민이 바로 의견서 냈어요. 타당 의견 냈다가 반여인데 아무튼 반여부는 결정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열람 기간 끝난 날부터 며칠? 60일 며칠? 60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가 기본사 할 때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때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석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마 틀리신 분들은 그날 결석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원칙 그건 없어. 그냥 60일 내에 반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고 말아버려.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 아까 여기 입안 제한 기지산 대체돼서 여러분이 입안 제한서를 냈어. 그러면 입안권자가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원칙은 제한일도 45일 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에 며칠 연장 통보하냐? 30일. 근데 아까 여기는 바로 입안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바로 여기는 연장 통보도 없어요. 연락 기간이 딱 종료되면 그날부터 60일의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 의견 청취 반드시 들어야 될까요? 반드시 거칠까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도시군관리 입안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거치지 아니할 수 있냐 법적으로 입안권자들은 바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중앙장 요청이 들어왔다. 경미한 상을 담아서 임한다. 그럴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입안할 때 더 나가서 세 번째 이거 끝났다면 지방의 의견 듣는다. 여기까지 뭐 듣는다고요? 지방의 의견 청취한다. 지방의 의견 청취는 입안할 때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죠. 입안권자가 영도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과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 의견 듣는 맞죠? 입안할 때 듣는다. 이게 중요해. 입안할 때 듣는다. 결정할 때 듣는 게 아니다. 그리고 3번 원칙은 45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반여를 통보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입안 제한 파트가 아주 중요한데 입안 제한서가 들어가면 바로 반여부는 원칙 45일 내에 부득이한 사정 1회 안에 30일 연장 통보한다 그랬는데요. 만약 그 건이 반영되어서 입안권자께서 입안하고 이런 절차 거쳐서 입안하고 또 결정권자가 결정해 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 돈은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협의해서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알죠? 자, 그래 그 4번이 그겁니다. 5번 볼까요? 아까 했죠. 자, 5번 어떨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맞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 세 가지 이렇게 여기 봐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이 도시군관리 위반한다. 그때는 누가 위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장 위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직접. 광역 도시계획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국가과 관련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가 중에 이것은 국토교통부장이 절대 수립할 수 없다. 수립권자는 오직 특광특특 시장수의 그 6명에 불과하다. 이자 대함이 절대 수립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그럼 틀립니다. 다시 한번. 국가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두 개 있다. 여기서 뭘까 보신가? 광역 도시하고 도시군관리. 알겠죠? 무엇은 절대 수립할 수 없다. 국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이거 그래도 3번 하나 볼까요? 3번 보시면은 3번 도시군관리계획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그 말이 중요하죠. 기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입안권자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입안 제한상 아까 기지산 대체 그랬으니까 생각나요? 자, 그래서 맞고 2번
2번 앞에다 써. 기득권 보호라고. 기득권 보호. 그래 우리가 여기다 봐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이다라고 오늘 지정했어. 시가와 조정구이다. 이거 지정할 때 무계획적으로 지정할까 계획으로 지정할까요? 무슨 계획으로? 여러 가지 계획 중. 이거 저거 이것 중. 무엇으로? 궁금해서 물어봐요. 도시 군기본계로 해요? 광역도시로 해요? 이걸로 해요? 그렇죠. 이거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이것도 아직 모르면 정말 그분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시험에 나왔어. 기본계로 결정한다라고. 기본계를 도시군기본으로 결정한다. 광역도시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틀려요. 알겠죠? 무슨 계로 한다고요? 도시군. 이거 아주 기본이요. 그럼 이제 오늘 시가와 조정국이다라고 오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했다 합시다. 이렇게. 결정 고시할 당시 이 지역 땅이요. 여기 봐봐. 이 지역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져 있어요. 제2종 일반 주거져 있는 땅은요. 아파트 막 5층짜리 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가 이 안에 있는 땅 가지고 시가와 조정을 오늘 결정 고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5층짜리 아파트 이렇게 주택이죠. 아파트 주택에 5층짜리 이렇게 아파트인 주택을 신축하겠다라고 5층짜리 신축한다고 주택 신축한다고 적법절차에 허가를 받았어. 허가. 주택 신축 허가 받았어.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에 착수했어. 1층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신축 공사에.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가 예상돼서 안 되겠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이 지역을 보다 계획적 책으로 앞으로 개발을 도모하자. 그래서 15년 동안 시가를 일부시키겠다 해서 딱 결정고시해버렸어. 결정고시가 있고 난 후에는 이 결정고시한 후에는 여기에서 주택의 신축행위는 절대 금지이다. 절대 할 수 없어 이거. 주택의 신축은 절대 할 수 없고 이것이 있고 난 후에 주택은요. 기존에 이미 이렇게 있었던 주택 있잖아요. 그걸 좀 확장공사는 증축만 허용하고 해요. 뭔만요? 증축. 증축만 기존 주택면적 합에서 100주택까지 증축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도 뭐 받아야 되냐? 허가 받아야. 이렇게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을 범죄하고 원상회복 명당하고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에서 완전 가서 바로 응징을 해버리죠. 그런데 주택의 신축 아까 절대 금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결정 고시할 당시에 이미 아까 이 친구 한 달 전에 여기 신축공사 들어가 버려서 허가 등을 받아서 그러면 이것도 신축건이니까 너도 중단하고 공사 못하느냐? 아니다.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너는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너는 계속 할 수 있다. 5층까지 계속 올려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 신축서 끝내도 된다.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 중요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 당시 이미 적법 절차 등을 밟아서 허가면 허가 뭐 승인돼서 승인 받아서 말이에요. 적법 절차를 밟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때 아무런 조치 없이 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일정한 조치를 해야 돼. 무슨 조치냐? 신고 조치. 뭐 하고? 신고 조치.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틀려. 신고 조치는 해야 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오늘 시가와 조정으로서 도시군가로 결정 오셨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3월 이내. 몇 월 이내요? 3월 이내 바로 내가 이런 공사 사업을 착수한 자입니다. 라고 신고해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래야 기득권을 받아서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또 하나 있어.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가를 2번 지문에서 출제했습니다. 보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도시군가로 결정했다. 그런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그 자는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득권 보호받아서 계속하는데 또 허가받아야 된다 아니면 신고하면 된다? 오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 자는 허가를 다시 받는데 이게 틀렸어. 허가를 다시 받는다 그 말 쳐버리고 뭔 하면 된다? 신고. 몇 개월 이내 한다고요? 3월 이내. 자, 그래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이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하는 것 있죠. 마지막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국장이 결정한 거 세 가지 있죠. 국장만 결정하는 것이. 약조로 국계, 국시. 그래 여기 봐보세요. 이 000 기사집중 이런 시도사 이런 지방자산청 시도사라든가 시장으로서는 절대 결정 못하고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손 못 대고 국장만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죠. 어떤 것은 국장만 결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위반한 것. 자기가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해.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가역은 자기가 결정하고 둘째 여기 이거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과 변경권도 오직 국장만 결정해서 한다.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여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정하고 변경할 때 이걸 국시라 합시다. 국시.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 이 세 가지는 오직 국장만 결정한다 이렇게 하셔요. 다시 한번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가역은 자기만 결정한다. 둘째 개발 제한구역 정하 변경한 도시군가역도 국장만 결정한다. 셋째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할 때도 국장만 결정한다. 이렇게 약자로 국계 국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할까요? 수산양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역의 결정은 누가 할까요? 해양수산부 장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맞습니다. 거기 4보면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세를 줄 거 봐. 4번 공원부터 공간세까지 줄 것이고 그걸 내자로 뭐라고 하냐? 기반세를 써놔. 밑에다. 그걸 내자로 줄이면 뭐라고? 기반세. 기반세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 많기 때문에 50개가 넘는데 이런 거 다 기반세거든. 그래 기반세도 종류가 많으니까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 알죠? 들어봤죠? 기반세는 공간시설도 있고 교통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공문화시설도 있고 유통공업시설도 있고 뭐 뚝 있죠. 그 다음에 방지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시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기반세인데 그 4번을 기반세로 설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기반세 설치권은 바로 도시군가 내용에 속한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그따 줄 거 봐요. 도시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그따 줄 것이고 경미한상의 변경임 이렇게 써. 경미한상의 변경임 이렇게 써놔요. 그래 도시역이 축소됨으로써 용도를 변경해야 됐다. 이걸 경미한상의 변경을 합니다. 경미한상의 변경. 이런 경미한상의 변경 시는 도시군관리의 위반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거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4번은 너무 쉬우니까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셔서 5번도 너무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이면 도시군가에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서 하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떨 때는 바로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냐. 이 6가지 중 이거 하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한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이 지정해서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하느냐.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구단 만들어서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하거든. 개발하고 정비할 때. 근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위반하려는 장소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 여기. 도심지라는 것은 상업적과 그 인근지를 말하거든. 도심지역은 보전을 세게 해야 할 지역일까요? 개발 못하고 아니면 개발을 힘차게 해도 되는 지역일까요? 오, 개발을 힘차게 해도 되는 지역입니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한 땅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를 위반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거 보전할까 개발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 힘차게 개발하면 되니까 그럴 때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떨 때 이 기초조사를 하게 되냐면은 법적으로 이 전 국토는 보전할 땅하고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존을 하기로 돼 있는 땅을 개발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거 006 기사집 할 때 그럴 때는 기초사에서 이걸 정말 개발적으로 가도 괜찮겠는가 이걸 조사하는 것이 기초사예요. 근데 이 법적으로 이미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이 있어.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에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위반한다. 이걸 도시군가 위반한다. 그때는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땅에다가 개발차, 정비차,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기초조사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지금 정비와 개발을 통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정하기 위한 장소가 사실상 개발이 싹 끝나버리고 건물지가 대부분이고 나대지가 2%도 안 된 땅이 있어요. 2%를 개발할까 보냐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해버리면 된다. 개발해도 된다. 그럴 때도 기초사 할 필요 없다. 기초사 할 필요 없다. 그 말은 환경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보면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 거기서 몇 번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디귿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7번이 나온대요. 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했던 거 반복되고 있으니까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까? 도시군각이다. 옳은 거. 1번 기득권 보호 얘기. 기득권 보호. 뭐라고? 기득권 보호.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 당시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신고는 해야 된다.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이내 해라? 3월 이내.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국가기획과 연계해서 이걸 약자로 국시라고 그래. 국가기획과 연계할 시가와 조정 지정한다. 국시. 국시는 누구만 결정한다고 그랬어? 국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국장이 직접 도시군으로 결정할 수 맞고. 3번 아까 했죠. 위반 제한을 받은 자는 위반권자인데 위반 제한 받아가지고 그 건을 위반하고 결정에 들어갈 때 들어간 비용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없다 틀렸고. 4번 수산양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 5번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다면 도면까지 만들어서 고시해야 되는데 그걸 지역도면 하죠. 그래야 효율이 발생하죠. 언제 발생하느냐?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래서 다음 날이 틀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보죠.